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일요일 오전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상당히 한 2시간 반 정도 저 나름의 많은 시간을 거쳐서 자료를 정리한 거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HLB 그룹의 몇 종류 파이프라인이 있죠. 파이프라인 후보군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아필리아. 이름도 참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아필리아. 에 대한 어떤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슈가 없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HLB 그룹의 파이프라인, 아필리아, HLB 그룹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아필리아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볼게요. 엘레바 신약 개발 담당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고, 폴첸 박사, 리보세라닙의 개발자인 폴첸 박사가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HLB에서 이제 인수를 했고, 엘레바의 폴첸 박사가 또 그 리보세라닙의 권리를 받는 대신에 HLB의 주식으로 받겠다, 현금은 일부만 받겠다 해서 이렇게 나눠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거의 HLB랑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엘레바에서 개발한 약이 세 종류가 있어요. 리보세라닙, 그리고 BTK, JAK3 이니비터, 아직은 이름이 뭐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임상 단계. 그리고 파클리탁셀의 개량 신약인 세포 독성 항암제 아필리아가 있습니다. 3세대 개량 신약 항암제라고 하고, 난소암에 대해서 적응증 임상을 3상을 완료를 했고요. 유럽에서 시판 승인이 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HLB 자금이 약 122억 플러스 120억이 들어간 상태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또 120억이 추가로 들어갈 거고요. 이 자금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금이 좀 더 들어간 게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파클리탁셀이 뭐냐 한번 보실게요. 태평양의 주목이라는 나무에서 분리 정제된 화합물이고, 탁솔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회사, HLB 말고도 여러가지 회사, 우리나라 제약사들 중에서도 파클리탁셀을 개량해서 뭐 여러가지 이렇게 약재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난소암 및 폐암의 1차 요법제로 유방암 및 전이성 난소암 2차 요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성암에 사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폐암까지.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공급 문제가 있대요. 탁솔 10g을 얻기 위해서는 약 1200kg의 태평양 주목의 나무 껍질을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 때문에 상당히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 주목의 2%부터 10디아세틸박카틴이라는 물질을 이용한 합성법에다가 식물세포 발효 기술을 이용해서 탁솔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소관, 튜뷸린이라고 영어로 하더라고요. 소관을 타겟으로 튜뷸린이 미세 소관으로 중합하는 것을 안정화를 해준대요. 이 소관은 미세 소관으로 중합된 다음에 다시 소관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반복을 한대요. 소관, 미세 소관, 미세 소관, 소관에서 다시 미세 소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는데, 이 파클리탁셀은 미세 소관이 소관으로 분해되는 것을, 미세 소관이 소관으로 중합되는 거겠죠. 못한 것 같은데, 소관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세포 분열을 방해한다는 건데, 암세포의 세포 분열을 방해를 한대요. 그러면 이 아필리아의
진행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일단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2020년 3월 25일 아필리아 엘레바가 아필리아의 글로벌 권리를 인수했다. 원래는 아필리아의 권리가 오아스미아라는 회사에 있었죠. 오아스미아로부터 아필리아의 글로벌 권리를 양수를 받았습니다. 4월 말에 FDA, NDA 사전 미팅이 있을 예정이고 올해 NDA 완료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미국 시판이 계획되어 있다 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 5월 6일 날 아까 4월에 NDA 사전 미팅이 있을 거라 했죠. HLB가 FDA와 아필리아 사전 미팅을 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4월 30일 날 프리 NDA를 진행했고 유럽에서 올해 1월 공식 시판 허가 바탕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중국, 중남미 등에 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7월 28일 약 2달마다 지금 기사가 뜨고 있어요. 아필리아 공급망이 확보됩니다. 시판 승인 전 치료 목적의 아필리아를 공급하기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합니다. 엘레바와 테너 제약 그룹이 서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대충 보이시죠? NDA 시판 허가가 나고 그 전에 1월 달에 유럽에서 시판 허가가 이미 났고 그리고 FDA로부터 시판을 인정받기 위한 사전 미팅을 4월 말에 했고 올해 안으로 NDA를 완료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내년 초부터 미국 시판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내려보면 올해 9월 9일 날 3,700억 유상증자 기사가 있었고 그 중에 아필리아 NDA 및 마케팅, 마일스톤 지급 등에 관한 자금이 또 필요하고 또 670억 정도를 채무 상환 자금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오아스미아랑 엘레바 간에 아필리아 권리 양수도 협상을 했는데 그 비용을 얼른 납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납입하는 데 썼다. 협상을 조기 완료하려고 쓴다. 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쭉쭉 내려보면 10월 달에 기사가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있었어요. 첫 번째로 엘레바와 타이바 파트너십 체결이 있었습니다. 영문 기사였고 엘리바 테라피틱스 앤 타이바 미들이스트 FG LLC 파트너가 뭐 그 아필리아 상품화 메나 지역의 상품화를 하는 파트너십을 맺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래서 엘레바는 치료 옵션이 불충분한 환자의 치료를 향상시키겠다는 약속으로 구축된 완전히 통합된 회사다. 타이바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특정 국가에서 아필리아를 상용화하고 배포하는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아필리아는 상피 난소암 그리고 원발성 복막암, 난관암에 관해서 유럽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카보플라틴 병용요법.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의 시작을 알리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의 아필리아 등록 상용화할 것이다. 규제 승인을 받으면 아필리아는 최초의 난소암에 사용되는 클레모포르 프리 파클리탁셀 제형이 될 것이다. 파클리탁셀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바는 해당 지역에서 판매, 마케팅, 의료 및 유통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제 로열티랑 제조 및 공급 계약을 포함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다. 제한된 치료 옵션을 가진 환자의 결과를 계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타이바 임원이신 사이프 알 하사니 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10월 6일 날 또 새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메디포럼 제약 성장 신호탄이 되나 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메디포럼 제약 아필리아의 국내 아시아 생산 기지 역할을 해서 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메디포럼 제약은 아시겠지만 그 공장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인증을 받은 CGMP, KGMP보다 더 상위 단계더라고요. CGMP 인증을 받은 공장도 있고 상당히 괜찮은 회사 같습니다. 잠깐만요. CGMP가 맞나? BGMP네요. BGMP. BGMP는 좀 더 단계가 낮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공장 GMP 승인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게요.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생산기지, 국내 및 아시아의 아필리아의 생산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이미 시판 허가가 났고 난소암에 대해서 러시아와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카보플라틴 병용요법으로 난소암, 복막암, 나팔관암에까지 병용 승인이 났다.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유럽이랑 러시아 일부 유럽에 대해서 이런 게 승인이 났고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등 판매망 구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생산 기지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 이제 아시아랑 국내, 우리나라는 메디포럼 제약이 담당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합니다. HLB의 파이프라인은 아필리아, 리보세라닙, 뇌종양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등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일단은 뭐 리보세라닙이든 아필리아든 서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NDA도 있고 뭐 공장도 지어야 되고 공장에서 또 생산도 해야 되고 상당히 이런 많은 계단들이 있는데 그 계단들을 한 발짝씩 이렇게 걸어나가고 있는 HLB 그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FDA와 사전 미팅은 아필리아는 올해 5월 6일 날 했고요. 리보세라닙은 작년 10월 25일. 딱 1년 됐네요. 딱 1년 됐어요. 오늘이 2020년 10월 25일이니까 2019년 10월 25일 날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FDA와 사전 미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제일 많이 기다리고 있죠. 위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실 HLB가 제대로 된 시장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자금이 얼른 꾸준히 들어오는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약 바이오 회사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추려보면 당연히 리보세라닙의 NDA 그거는 이제 NDA 발표가 나면 이런저런 계약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마일스톤이랑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필리아의 NDA 이것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마일스톤 이렇게 그리고 계약금 이런 것들을 몇백억을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이 있는 뉴스고 그거 외에는 그게 또 있겠죠. 당장 내년부터 항서제약에서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매출액에 얼마를 이렇게 지급하는 로열티. 그래서 리보세라닙이랑 아필리아가 사실은 HLB의 재무 건전성을 상당히 이렇게 큰 폭으로 높여줄 수 있는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죠. 메디포럼 제약 관련해서도 있고 넥스트 사이언스도 엮여있고 HLB 생명과학도 엮여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HLB 그룹의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아필리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